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하죠? 제가 수제 맥주 펍을 운영한 지 한 2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어제 가게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망했더라고요. 가게가. 네,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요즘. 그래서 저는 다른 캐시카우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최근에 핫한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자전거 구매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노마진 특가로 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 농담은 아니고 스마트 스토어 하고 있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오늘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좀 투자의 본질,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신다면요, 주식시장에 총 2200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실 거라면 결국 투자 종목은 220 종목 안에서 결정될 거예요. 떨거지 같은 녀석들 90%를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 회사는 우량하고 이 회사는 좋은 회사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220 종목 상위 10% 안에서 여러분의 투자가 결정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투자를요, 장학재단을 만드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이제 장학금을 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그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처럼 안 하고 이상하게 해요. 1등 학생만 장학금을 다 몰아주려고 그래요, 자꾸. 아니면 반에서 1등, 전교 1등, 2등 두 명한테 다 몰아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1등 학생, 2등 학생이 잘 풀려가지고 사회에 좋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세상 일이 꼭 그렇지 않죠. 그 학생이 일탈로 잘못되거나 그 학생이 뭐 사고가 나서 어떻게 되거나 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럴 확률이 제로가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요,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처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저희 학교 학생이 전 시골에 조그만 학교를 다녀서 180명 정도였는데 생각해보면 180명 중에 1등 하는 학생한테 장학금 올인해 주는 것보다 그 상위 10% 18명한테 장학금을 골고루 나눠줬으면 그 18명이 다 좋은 학교 가서 나중에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1등 한 명한테 몰아줬을 때 그 1등이 복불복이죠. 그렇죠? 투자는요, 제가 요즘 최근에 글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썼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데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다셨어요. 제가 가치투자연구소에 그 글을 올렸더니 집중 투자냐 분산 투자냐는 가치관 문제입니다. 아, 왜 자꾸 분산 투자라고 강요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가치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가치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착각이고요. 집중 투자를 해도 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정말 특별한 영웅적인 1% 미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우리가 모두 다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여기 정말 나는 특출난 천재라서 워렌 버핏 뺨을 그냥 후려갈길 정도로 나는 천재야 라고 한다면 제가 거기다 대고는 할 말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확률적인 투자를 할 때 집중 투자냐 분산 투자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중 투자하는 건 그냥 어리석음의 발로일 뿐이에요, 사실. 왜냐? 확률을 극단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극단적인 성공 혹은 극단적인 실패로. 그게 이 동전 던지기 게임이랑 뭐가 다르죠? 다를 게 없죠. 여러분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면서 앞면이 나오면 2배를 주고 뒷면이 나오면 모두 다 잃는다 라는 게임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게임을?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뒷면이 나올 거고 언젠가는 다 잃을 건데요. 2종목에 분산 투자하고 3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괜찮아질까요? 똑같은 거예요. 동전 3개 던지는 거예요. 동전 3개 던져서 동전 3개 다 뒷면이 나오면 망한다는 게임이에요. 3개 다 언젠가는 3개 다 뒷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동전 30개 던져야죠. 20개 던져야죠. 동전 20개가 다 뒷면이 나올 확률은 정말 영에 수렴하니까. 우리 투자는요, 절대 이런 게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투자는 확률로 생각하는 확률적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순자산 대비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빚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러죠. 하지만 저는 빚으로 투자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몇 년째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낼 수 있는 모든 빚을 다 낼 생각이에요. 어떻게 빚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가? 왜 그리고 빚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1차원 포지션 예측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해요. 저처럼.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자 하는 말은 예측하지 말라. 예측하지 마라. 그럼 예측 안 하면 어떻게 투자합니까? 예측하긴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예측을 한 방향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1차원 포지션에서는 어떤 주식을 사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오르면 돈을 벌지만 못 맞추면 떨어져요. 동전 던지기랑 똑같은 거죠. 2차원 포지션, 분산 투자나 자산 배분이나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비대칭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을 때 위험 자산이 상승할 때 정말 뭐 그냥 시장 오르는 만큼 오르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오르거나 하지만 이제 떨어질 때 손실 방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여기 투자를 안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투자를 다들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김자영님 투자를 하고 계시죠? 네.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조금이요? 주식 비중이 몇 프로나 되시죠? 제 순 자산 주식이요. 네. 저는 첫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10%? 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는 되게 시작부터가 굉장히 된 거예요. 네. 이게 주식 비중 얼마 돼요? 물어보면요. 전 70%인데요. 전 80%인데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내 계좌에 5천만 원 들어있는 것 중에 4천만 원이 주식이라는 거지. 내 전 재산이 5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현금도 있고 적금도 있고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중에 우리는 5천만 원 가지고 4천만 원어치 주식 사놓고서 주식 비중 80%예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5천만 원 가지고 4천만 원의 주식을 샀을 때 기대하는 수익률이요. 이 수익률이에요. 이 제일 높은 수익률. 변동성도 크지만 이 제일 높은 수익률. 하지만 그거는 이게 지금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냥. 네. 나스닥 지수랑 나스닥 채권, 나스닥이랑 채권이랑 반반 섞은 거고요. 이렇게 40, 40, 20으로 섞은 거고 이거는 현금 80%랑 주식 20% 섞은 건데 생각해보면요. 박춘모님도 투자를 하고 계시죠? 예. 투자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70%. 70% 그러면 전체 순 자산의 70% 정도가 주식에 들어가 계신가요? 예. 상당히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이 변동성을 견디실 수 있을까요? 70%면 자 지난 10년간도 아니고 요번에 코로나 사태 때 한 그 전체 주식 시장이 한 35%에서 40% 정도 빠졌죠. 근데 70%면 내 순자산에서 30%만 빠진다고 해도 내 순자산의 한 20%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살벌한 일 아닌가요? 예. 반토막 났다가 올라가는 중. 네, 그렇죠. 살벌한 일이죠. 그러면 내 70% 중에서 반토막이 났다는 거는 내 전체 순자산의 약 한 35%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내가 한 10억 있는 사람인데 3억 5천 없어졌다가 3억 5천이 올라가고 있는데 살벌한 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 주식 투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박춘모님이나 김자영님처럼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산의 극히 일부만 가지고 주식에 하고 있고 그 주식을 굉장히 위험하게 해요. 그죠? 그 주식을 굉장히 위험하게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못 믿어요. 스스로를 못 믿어서 그걸 못 늘려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는 이 8배 수익이겠지만 전체 그 사람의 자산 총액으로 볼 때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묶여있는 부동자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걸 노리고 있어요. 저는 가용 가능한 모든 자산과 가용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뭐 빚까지 해가지고 신용대출이며 뭐 마이너스 통장이며 뭐 주택담보대출이며 뭐 온갖 거를 다 그냥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결국 자기 확신인데 그 자기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결국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비대칭적인 구조. 비대칭적인 구조가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확신이 생겨야 그 정도 투자 비중을 실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이 종목이 반토막 날 수도 있어 라는 불안감이 있는 한 그 정도 비중을 실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레버리지를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제가 뭐 대출 어떻게 받는가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계속 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 회사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요거를 노리고 있어요, 수익 50%를. 1년에 한 50%는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셔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거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몰라요, 솔직히. 근데 이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 저는 이런 투자를 선호해요. 수익은 15%여도 손실이 5% 정도밖에 안 되는. 자, 궁극적으로 보면 수익 한 번 나고 손실 한 번 나고 수익 한 번 나고 손실 한 번 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도 그냥 단순 계산으로 뭐 복리 계산 안 하고 단순 계산으로 기대값은 둘 다 10%죠. 수익과 손실의 차는 수익 10%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까요? 레버리지를 쓸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이 리스크를 제대로 안다면 더 레버리지를 쓰는 건 미친 짓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리스크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6.6배의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기대값을 동일하게 가져가면서도 손실률을 낮출 수 있게 돼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제가 여기서 어떤 종목을 사야 돼요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건데 결국 여러분이 돈을 벌고 못 벌고는 종목을 잘 사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종목을 못 사서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돈이 어디서 벌리나 생각해보면 구조에서 벌려요. 구조. 그리고 그 종목은 그 구조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것뿐이에요. 구조를 비대칭적인 구조. 남들 좀 벌 때 같이 따라 벌고 남들 털릴 때 그대로 털리지 말고 좀 덜 털리고 네, 그런 방식으로 비대칭적인 구조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앞으로 5주 동안 여러분하고 계속 하려는 얘기도 그 비대칭적인 구조를 만드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 잡담은 여기까지고 잡담은 아니었지만 오늘 수업은 자 이렇게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걸 볼까요?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재밌는 그래프인데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막해요. 뭘부터 해야 될지. 그래서 이게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래프예요. 자신감이 없죠. 처음 시작할 때는 아는 게 없으니까.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막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그렇게 돼요. 자신감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실제 수익도 찍히고 하니까 자신감이 엄청 올라가요. 근데 우매함의 봉우리입니다. 우매함의 봉우리. 그러다가 한번 크게 데이면 자신감이 확 떨어지고 아 주식 투자 왜 이렇게 어렵지? 대체 왜 이렇게 공부할 게 많고 진짜 해도 어렵고 끝이 없다. 절망의 계곡에 빠졌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 가능성의 고원. 우리가 이제 자신감이 아니라 진짜 실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조만간 여러분이 여기에 도달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도달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절망의 계곡을 이제 갓 벗어나는 상황이라서 제가 뭐 이렇게 전문가나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진 않은데 이 우매함의 봉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감만큼 베팅 비중이 커지거든요. 네, 반드시 여러분도 겪게 되실 겁니다.